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계에서 엑소더스 현상이란 구단의 핵심 선수들이 한꺼번에 떠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풍 직후 빅클럽들이 해당 구단의 핵심 자원들을 모두를 영입해가면서 발생하는 엑소더스, 그리고 재정난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떠나가는 엑소더스, 마지막으로 강등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떠나가는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후 발생한 엑소더스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우스햄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13-14 시즌 적은 비용에 착실히 보강을 한 소트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팀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반짝 돌풍을 일으켰고, 시즌이 끝나고 소튼에게 수많은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갈채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빅클럽들이 소튼의 핵심 자원들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대상은 감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풀타임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포체티노는 시즌 종료와 함께 토트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독의 이탈은 선수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놓친 리버풀이 검증된 자원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소튼이 이들의 주요 타겟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게 소튼의 스타라 불리던 랄라나와 램버트, 그리고 수비수 로브렌까지 영입해갔죠. 그리고 다른 팀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맨유는 레프트백 루크쇼를, 아스날은 반대쪽 풀백인 체인버스를 영입해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소튼의 보드진이 빅클럽들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붙잡아두려기보다는 적절한 값에 매각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자원들, 슈나이덜링과 제이 로드리게스만큼은 잔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다시 부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보드진의 강한 믿음과 구단 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믿음처럼 수많은 자원들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 지휘봉을 잡은 쿠만 감독은 그라치아노 펠레, 마네, 타디치를 영입해 강제 리빌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쿠만의 지도 아래 정상화된 소트는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며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32년 만에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15-16 시즌 동화 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둔 레스터시티는 우승 직후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우승의 주역들이 모두 빅클럽들의 관심 속에서 하나둘 떠나갔기 때문인데요. 제이미 바디를 아스날의 관심으로부터 간신히 지켜내는 데 성공했지만, 은골로 캉테가 첼시로 떠난 데 이어 말해지는 이적설이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레스터시티는 가장 핵심적인 인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바로 동화 같은 우승의 숨은 공신으로 꼽히는 월시 스카우트 팀장이 에버튼의 단장으로 이적하게 된 것입니다. 캉테나 마레즈를 발굴한 인물로서 전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해오던 인물이었기에 그 이탈은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행히 바디, 마레즈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했지만, 우승을 이끌었던 라니에리가 시즌 중 경질되자 선수들도 하나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캉테 파트너였던 드링크워터가 첼시로 떠난 것을 시작으로 구단의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한 마레즈는 2018년에 맨시티, 수비라인의 베테랑인 후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레스터시티의 핵심은 바디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을 매각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공적인 리빌딩을 이뤄내며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4-25 시즌 이라올라 감독의 지휘 속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복병으로 자리잡은 본머스도 엑소더스를 겪었습니다. 팀이 잘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수들 역시 숱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수비라인이 올여름 빅클럽들의 부름을 받고 대거 이적했습니다. 먼저 디나이센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케르케이즈는 리버풀로, 자바르니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본머스는 이들을 매각해 약 2,750억 원이란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요. 심지어 임대 영입해온 케파 골키퍼도 계약 만료로 떠났기 때문에 본머스의 후방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본머스는 이들의 공백을 열심히 메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격진의 핵심들은 지켜내는데 성공했죠. 이번 시즌 과연 어떠한 성적을 기록할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 외에도 이러한 엑소더스 현상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2004년 유럽 축구의 기존 판들을 뒤흔들며 깜짝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둔 무리뉴의 포르투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무리뉴가 포르투의 지휘봉을 잡았을 무렵 포르투는 강호 이미지가 아닌 이빨 빠진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실망스러운 결과에 떠나고 있었으며 선수들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부임한 무리뉴는 리그 내 스타 선수들을 수급해오는 것이 아닌 하부리그에서 원석을 찾아 직접 가공해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고지 출신이면서 희생정신이 가득한 선수들을 영입했고, 끈끈하게 뭉친 이들은 리그를 넘어 유럽 대항전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포르투의 선수들은 점차 대표팀에서도 자리를 잡아나가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03-04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란 언더독 신화를 작성하게 되죠. 특히 이류 중 데쿠는 월드클래스급 선수로 발돋움하면서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리뉴 감독은 곧장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로 영전했습니다. 동시에 카르발류, 파울로 페레이라를 첼시로 데려갔는데요. 중원의 지휘관이던 데쿠는 바르셀로나로, 페드로 멘데스는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외 몇몇 선수들까지 떠나면서 포르투는 핵심 멤버들을 모두 잃게 되죠. 그러나 콰레스마를 시작으로 메일레스, 디에고, 포스티가, 페페 등을 영입해 메우면서 엑소더스 현상으로 인한 전력 약화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모나코 역시 포르투와 비슷한 엑소더스를 겪었습니다. 지난 16-17 시즌 주전들의 평균 연령이 24살도 안 되는 유망주 구단이었던 모나코는 리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연속 우승을 끊고 우승을 거뒀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선 4강 돌풍을 일으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16-17 시즌 가장 빛난 팀으로 꼽혔고 모나코가 키워낸 선수들은 유망주에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B클럽들의 영입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자 B클럽들이 일제히 돈다발을 꺼내들었죠. 자, 엑소더스의 시작을 알린 선수는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였습니다. 실바는 일찍이 맨시티행을 확정지었으며 레프트백 맨디도 그를 따라 맨시티로 향했습니다. 중원을 지키던 바카요코는 첼시로 적을 옮겼고 공격의 선봉장인 음바페는 숱한 이적설 끝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이외에 감초 역할을 해준 최전방 공격수인 제르맹은 마르세유로, 디라르는 페네르바체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떠나면서 모나코의 베스트 11이 거의 교체되는 데 이르게 되죠. 그런데 사실 모나코는 일찍이 엑소더스에 데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행이 유력시되던 자르딘 감독과 재계약을 맺으며 지켜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모나코 입장에선 자르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게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중용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면서 이들을 활용하는 전술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모나코는 틸레망스와 은블라를 영입해 중원의 공백을 메웠으며 동시에 팔카오, 르메르, 파비뉴를 잔류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2015년에 모나코는 이와 같은 위기를 일찍이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토니 마샬, 콘도그비아, 카라스코, 압데누아를 떠나보내면서 모나코의 몰락이 예견되는 듯 했으나 이때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회를 받기 시작한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거듭하며 16-17 시즌 화려한 성과를 낸 것이죠. 그리고 2018년에 잔류를 택했던 돌풍의 마지막 핵심들인 르마와 파비뉴마저 떠나면서 모나코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과거만큼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는 바로 23-24 시즌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을 거둔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역사적으로 제약회사 바이엘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기업구단으로 5차례나 준우승에 그치며 한때 레버쿠젠이란 조롱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침내 우승, 그것도 압도적인 무패 우승을 거두며 불명예를 확실히 날려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여름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영전한 데 이어 핵심 자원인 프림폰과 비르치의 리버풀 이적, 수비 핵심인 조나단 타는 미네르로 이적하고 말았습니다. 레버쿠젠의 주장 골키퍼 흐라데키까지 모나코로 떠났고 중원 핵심인 자카 역시 프리미어리그 승격팀 썬덜랜드로 떠났는데요. 심지어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까지 밀란으로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가 떠나게 된다면 레버쿠젠의 코어라인 및 무패 우승 베스트 11 중에서는 4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이 기회를 리빌딩의 시작으로 보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테나우 감독이 아약스 시절 유망주들로 성과를 냈었던 점을 바탕으로 유망주들을 영입해 팀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거 아약스에서 성과를 낸 뒤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을 차례로 거쳤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피터 보치의 행보를 보일까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난으로 인해 발생한 엑소더스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라치오를 꼽을 수 있는데요. 90년대 후반 식품 대기업 치리오의 회장인 구단주의 과감한 투자로 라치오는 베론, 크레스포, 네드베드 살라스, 스탄 미알로비치, 만치니 등 스타 군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에릭손 감독의 지도 아래 전성기를 보냈지만 모 기업의 파산으로 갑작스런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우승 보너스를 챙겨줄 수 없을 뿐더러 2001년엔 영입한 수비수 야프스탐의 이적료까지 맨유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2001년 여름에 베론을 맨유로, 네드베드와 살라스는 유벤투스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핵심 자원들을 매각했지만 동시에 전력 보강도 필요해서 투자를 한 모순적인 행보였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재정난이 점점 심화되면서 2002년 여름 공격과 수비 핵심인 크레스포와 네스타를 각각 인테르와 밀란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전과 같은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라치오는 급격히 중위권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등으로 인한 엑소더스의 사례를 알아보자면 대표적으로 리즈와 유벤투스가 존재합니다.
사실 리즈의 경우에는 재정난과 강등이 겹친 복합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90년대 후반 돈다발을 풀어 실력 있는 선수들을 수급해온 리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을 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러자 잔뜩 고무된 리즈 회장은 거금을 다시 한번 풀어 대형 자원들을 대거 영입했는데요. 그렇게 0001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이란 영광을 이뤘지만 문제는 리그에서 4위, 당시에는 3위까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였냐? 리즈가 은행에서 막대한 금액을 대출하기까지 하며 쏟아부은 것이 언제까지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주축 선수들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퍼디난드를 시작으로 긴 시간을 거쳐 몇 년간 해리 퀴엘, 우드게이트를 떠나보냈으며 강등과 함께 앨런 스미스 비두카, 제임스 밀러, 폴 로빈스까지 전부 매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공중분해되어버린 리즈는 오랜 기간 하브리그와 챔피언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다음으로는 칼초폴리 스캔들로 강등된 이력이 있는 유벤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희대의 칼초폴리 승부조작 사건으로 대규모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6년 구단 수뇌부가 가담했던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우승 자격을 잃고 2부로 강등된 유벤투스는 핵심 자원들의 이적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선 독일 월드컵의 우승 주역이자 유벤투스의 중앙 수비수인 칸나바로, 추가로 에메르송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으며 잠브로타와 릴리앙 튀랑 역시 라리가의 바르셀로나, 비에이라와 질라타는 인테르로 떠나면서 세계 올스타급 선수들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엑소더스로 유럽 각국의 리그의 판도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델피에로, 부폰, 네드베드, 트레제게, 카모르네시는 의리로 팀에 잔류했고 단 한 시즌 만에 다시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격 후 곧바로 3위를 차지해 빠르게 챔피언스리그로 복귀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자, 앞선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엑소더스는 항상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한 팀이 무너지면 또 다른 팀들은 기회를 잡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유럽 축구의 판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다음 엑소더스의 사례가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